예, 세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통신공학 에서 그 시노미 시스템에 관련된 내용을 지금 커버하고 있는데요. 예, 오늘은 푸리에 변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푸리에 변환을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잠깐만 리뷰를 하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신호의 구분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신호의 구분을 했는데, 그러니까 시간 영역에서 연속 시간이냐, 이산 시간이냐, 그리고 크기 영역에서 그러니까 연속 크기냐, 이산 크기냐, 그것에 따라서 신호를 구별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로 구별을 하고 나면 이제 그 조합을 시키면은 네 가지가 나타나죠. 그 네 가지 중에 특별히 연속 시간, 그러니까 continuous time, continuous amplitude 시그널의 경우에 우리가 아날로그 시그널이라고 하고, discrete time, discrete amplitude 시그널의 경우에 우리가 디지털 시그널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신호의 구분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파워가 파이나이트 하면은 파워 시그널이 되는 거고, 에너지가 파이나이트 하면 에너지 시그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파워 시그널, 에너지 시그널을 구별하는 문제는 보통 무슨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이런 무선 통신, 통신 쪽 공무원 이렇게 채용 시험 같은데 보통 그 1번 문제로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푸리에 변환 오늘 제대로 할 텐데요. 그래서 푸리에 트랜스폼이죠. 그러니까 푸리에 트랜스폼과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강의 도중에 사실은 한글 교재기는 합니다만 그 기초통신이론이라는 교재가 그래서 영어를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제 습관이 아니라 일부러 그렇게 강의를 할 건데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회 나갔을 때 그 영어 용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특히 이 분야를 실제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용을 하게 되면 실제로 그러니까 그냥 학문적으로 말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 필드에 나가 있는 사람들하고 통신공학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때 대부분이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아주 자주 만나게 되기 때문에 제가 고의적으로 한글이 적혀 있더라도 영어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그래서 x of t라는 신호의 푸리에 트랜스폼은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여기서 잘 보시면은 그 시노미 시스템이라는 과목이 사실은 따로 있죠, 보통. 그래서 그 과목에서 보통 이제 그 요 파트가 여기 파트가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 오메가 t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통신에서는 그러니까 오메가를 사용을 하면 이게 단위가 지금 라디안 파세크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 각속도가 되니까. 근데 통신에서는 주로 그러니까 주파수 영역을 이렇게 볼 때 그 라디안 파세크를 사용을 하지 않고 헤르츠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단위로 그래서 주파수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메가는 사실은 2파이F잖아요. 오메가는 2파이F니까 그것 때문에 이 통신공학에서는 그 푸리에 트랜스폼을 얘기를 할 때 이 익스포넨셜의 그 마이너스 j 오메가 t가 아니라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2파이 ft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학 수학이나 이런 책들을 보면은 사실은 전부 다 이렇게 돼 있죠. 푸리에 트랜스폼을 배울 때, 푸리에 변환 배울 때 보면 전부 다 그 요 항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통신공학에서는 우리가 오메가 대신에 2파이f를 대입해 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기서 혹시나 다른 분야에서 그러니까 통신공학을 공부하고 싶어서 오신 분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 J라고 쓴 거는 지금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 복소수에서 I 제곱은 허수죠. 그러니까 I 제곱은 이제 1이 마이너스 1이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이 전자공학 하는 사람들은 이 I를 주로 이제 그 전류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헷갈린다라고 해가지고 I 대신에 J를 써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I 대신에 이렇게 J를 씁니다. 근데 실제로 헷갈리냐면 전혀 헷갈리진 않죠. 근데 어쨌든 헷갈릴 일이 없는데 왜 그러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어떤 전자공학과 출신이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I 대신에 J를 쓰면 저 사람은 전자공학과 나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사실은 별로 필요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다 그렇게 쓰니까 그래서 여기 J는 그러니까 그 허수의
그러니까 이미지너리 넘버예요. 그래서 그 i 제곱은 마이너스 1 할 때 그 i 대신에 이 전자공학과 책들은 다 J로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x of f의 그 풀이의 그러니까 인버스 풀이의 트랜스폼이죠. 풀이의 역변환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시를 할 때는 이렇게, 그러니까 x of t의 풀이의 트랜스폼이 x of f가 되고, 또는 x of t와 x of f가 이것들이 어떤 풀이의 트랜스폼 페어다. 그래서 이게 풀이의 트랜스폼 페어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우리가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적던지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더 코멘트를 해야 될 게, 그러니까 그 x of t와 이 x of f는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알고 있으면 풀이의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바로 이걸 구할 수 있고, 이걸 알고 있으면 인버스 풀이의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바로 이거를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 신호는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면 이걸 가질 수 있고, 이걸 가지면 이걸 가질 수 있다. 그런데 그러면 그냥 하나만 갖고 있지, 정보가 똑같은데 뭐하러 두 개 가지고 있냐?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는 잘 볼 수 없는 성질을 여기서 아주 뚜렷이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량은 똑같은데 어떻게 보면 아주 뚜렷하게 뭔가가 보일 때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그래서 어떤 사람을 관찰하는데, 그 사람을 관찰하는데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를 관찰하는 방법은 비디오를 찍어버리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그 사람의 일생을 비디오로 찍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나오죠. 그런데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의 예를 들어서 분석을 해가지고 이 사람의 뭐 IQ는 얼마, 뭐 인간성은 뭐 성격은 어떻게 되고, 뭐 키는 얼마가 되고, 뭐 몸무게는 얼마가 변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사람들의 특징들을 탁탁탁탁 뽑아가지고 보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은 동영상을 찍어서 보는 거랑 사실상 정보가 똑같죠. 하지만 어떤 특징들은 굉장히 잘 보여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똑같은 신호를 이쪽 영역에서 보는 거랑 저쪽 영역에서 보는 거랑 아주 다르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보량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타임 도메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 t의 함수니까. 그리고 이거를 프리퀀시 도메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호를 어떤 x of t라는 시그널을 우리가 타임 도메인에서 보는 것과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보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를 줘요. 보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주파수에 따라서 얘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아주 확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똑같은 신호를 같은 정보량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프레이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 잘 안 보이는 거는 저쪽에 가서는 잘 보이고, 이쪽에서 돌려서 보면 또 어떤 성질들이 잘 보이고, 뭐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시 또 넘어가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 정의식을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이제 뭐 대부분의 신호들은 상당히 많은 경우에 이 x of t는 시간에 따라서 관찰하니까 대부분 이거는 리얼 시그널이죠. 그러니까 실수입니다. 실수. 그러니까 복소수가 아니라 이게 실수예요. 이게 x of t가 실수인데 문제는 얘는 이게 오일러 공식을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사실은 코사인의 오일러 공식을 다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요. 코사인의 그리고 j 사인의 2파이 fct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x of f는 이거는 복소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실수가 되더라도 얘는 복소수가 돼요. 네. 그러니까 복소수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뭐가 있냐면, 복소수는 이렇게 두 개로 나뉘니까 그 실수 파트와 허수 파트로 나뉘죠. 네. 그러니까 리얼 파트와 이미지너리 파트로 나누니까 우리가 이렇게 복소수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위상이고 하나가 이제 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소수가 뭐 잘 아시다시피 복소수 이렇게 A, B가 있으면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게 뭐예요? 이게 어떤 복소수 여기가 뭐 A하고 이렇게 B가 있다. 그러면 이게 복소수로 따지면 A 플러스 IB인데, 이거를
이 극좌표를 통해서 나타내면 요것의 크기와 요것의 각도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이 세타라는 각도가 지금 여기에 있는 위상에 해당되는 거고 여기 x of f의 여기 크기라는 것이 바로 이 원점에서부터의 거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후레 트랜스폼을 해서 신호를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바꿔버리면 그것은 복소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복소수가 되면 당연히 그거를 실수 파트와 우리가 그러니까 허수 파트로 나눌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 크기와 위상으로도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x of t의 크기 스펙트럼은 우리가 이 x of f의 절대값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복소수에서의 절대값의 의미는 뭐예요? 복소수에서 어떤 복소수가 있는데 이것의 절대값이 얼마냐? 이거는 다 아시다시피 뭐죠? 네. 원점에서부터의 거리죠. 네. 그래서 복소수에서의 복소수의 크기는 뭐 당연히 원점에서부터의 거리니까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x of t의 크기 스펙트럼은 뭐냐 하면은 x of t를 프레 트랜스폼으로 넘겨서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넘긴 다음에 그것의 실수 파트와 허수 파트의 이게 제곱의 합에다 루트 씌운 거 그것을 여기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크기 스펙트럼 그 다음에 이 각도를 우리가 위상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근데 이제 그 x of t가 실수 신호일 때, 리얼 시그널일 때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후리에 트랜스폼 수식을 보시면 다시 앞으로 해서 후리에 트랜스폼 수식을 보시면 사실 x of t가 리얼 시그널이라는 거는 전혀 보장이 없어요. x of t는 그냥 아무거나 가져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복소수 신호더라도 잘 정의가 됩니다. 이거는. 근데 특별히 x of t가 그러니까 실수 신호일 때는 이 x of f는 그러니까 x of t의 지금 그 후리에 트랜스폼은 대칭성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 크기 스펙트럼은 우함수가 되고 그 페이스 스펙트럼은 그러니까 위상 스펙트럼은 이렇게 기함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라는 거는 사실은 좀 예상이 되죠. 왜냐하면 한쪽이 리얼인데 이게 리얼이 아니면은 이게 복소수라는 거는 사실 축이 두 개잖아요. 그렇죠? 예, 축이 두 개니까 뭔가 지금 정보가 두 배로 많아지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항상 대칭성이 그러니까 시메트리가 있어가지고 이 우함수라는 게 뭡니까? 우함수라는 게 이렇게 제가 우함수를 한번 그려보면 우함수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기고 뭐 이렇게 생기고 이런 걸 우함수라고 하죠. 근데 우함수라는 게 뭐냐면 정보가 한쪽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뒤집으면 바로 자기 자신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함수라는 거는 정보가 한쪽으로 쏠려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는 뭐 이쪽 정보만 알면 이쪽 정보는 우리가 따로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함수에 대해서 정보를 내놔라 그러면 전부 다 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함수라는 걸 알면 어떻게 되는 거죠?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반만 줘라. 나머지 반은 어떻게 하죠? 우리 데칼코마니에서 붙여버리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그러니까 우함수의 의미니까 사실은 그렇게 되는 게 맞죠. 왜냐하면 타임 도메인에서 실수 신호라 그러니까 이거는 축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후리에 트랜스폼에서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넘기고 나면 이게 복소수 신호라 그러니까 그러면 실수축, 허수축 해가지고 축이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정보가 그럼 많아졌나? 정보는 제가 많지 않다 그랬죠. 왜냐하면 타임 도메인으로 가나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가나 원래 정보량은 똑같아야 되니까 왠지 그 실수 신호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의 스펙트럼,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하나 용어를 말씀 안 드렸는데 x of t의 후리에 트랜스폼 이걸 x of f를 우리가 x of t의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x of t 그러니까 그 x of t의 스펙트럼은 대칭성을 갖게 된다. 특히나 실수 신호, 그러니까 실수 신호일 때만 자동으로 넘어갔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신호에 대해서 이제 후리에 그 트랜스폼 테이블이 있는데요. 이게 몇 가지 한번 미리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델타 오브 t라는 어떤 디렉의 델타 펑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기로 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주파수 영역에서는 그것은 1이 되고 근데 이게 묘한 게 한쪽에서 이렇게 되면은 이 듀얼 그 프로퍼티가 있어가지고 이걸 바꿔서 이렇게 되면 이게 주파수 영역에서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델타 오브 t의 어떤 후리에 트랜스폼이 1이 되면 사실 1의 후리에 트랜스폼은 정확히 델타 오브 f가 되고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질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건 그냥 찾아보기 편하게 그 책에다 이렇게 넣어놓고 그 다음에 각각의 유도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그 후리에 변환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